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3월 22일 금요일 시장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감 같은 경우는 금요일 시장을 마감하겠지만 미국 증시의 급락과 관련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시장 마감이나 관심주도 체크를 하긴 할 건데, 그것보다는 지금 시장 상황에 더 관심이 많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증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지금 간밤에 미국 증시가 급락을 보여줬죠. 그래서 뭐 굉장한 수준의 폭락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른 상승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듯이 뭐 그렇게 굉장히 큰 수준의 하락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좋지 않다는 점, 그런 점과,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그런 이슈가 지금 좀 주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돈을 빌려주고 오랜 기간 동안 돈을 빌려준다면 금리를 많이 받게 되는 게 맞죠. 왜냐면 오랜 시간 동안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인내하고, 그리고 돈의 가치가 시간이 오래 잡아둘수록 더 가치가 있는 게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건데, 그러니까 장기 채권의 금리가 단기 채권의 금리보다 이자가 낮아지는 그런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다 이겁니다. 굉장히 비상식적이죠.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라고 한다면, 이제 단기 금리 같은 경우에 시장 상황이 불안해지면,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전망이 암울해지면 단기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금리를 받고자 하는 수요가 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단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낮아지게 되는 그런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발작같이 이제 발작을 일으켜 버린 거죠. 어찌 보면 경제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2007년 이제 금융 위기 이전에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이제 역전이 되게 됐는데, 그 뒤로 금융 위기가 왔었다는 거 유명한 사실이고,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과거에도 그런 경제 지표상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 2년 안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 그게 좀 역사적으로 좀 증명이 된 바가 있어서 금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신봉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나 뭐 분석하는 사람들도 안 좋은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물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오른 경향도 있고, 그에 대한 차익 실현도 있고, 그리고 전 고점에 지금 여러 가지 보시면 뭐 다우도 나스닥도 뭐 S&P도 반도체도 이제 전 고점 혹은 싼 고점을 만들어주는 상황에서 기술적으로도 사실 급락이 나올 만한 이유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 아무 이유 없이 나왔다면 뭐 기술적인 급락이나 차익 실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역전이 있었기 때문에 명확한 명분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사람들의 공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공포가 드러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미국 지수 선물도 하락한 상태, 급락한 상태로 지금 주말 소식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수는 없겠죠. 마음이 좀 무거운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월요일 날 이제 저희 이제 아시아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개파락으로 시작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개파락을 하게 되면 전약 후강 혹은 이때처럼 개파락한 뒤에 며칠간에 걸쳐서 갭을 회복하는 그런 반등의 흐름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좀 위험하고 암울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이런 금리 스프레드 역전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 일단 투심 자체가 악화가 됐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뭐 사실 경제 지표나 상승의 명분, 하락의 명분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고 뭐 만들어내기 나름이고 갖다 붙이기 나름인 거는 이제 많이 교육을 받으셔서 아시죠.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지금의 문제는 투심이 명분보다는 투심이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주의를 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북한 관련해 가지고는 그 연락사무소가 이제 철수되게 되면서 악재로 작용하면서 또 방산주가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금요일 장 마감 후에 시간 외 거래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의 이제 대북 추가 제재 철회 때문에 어찌 보면은 또 호재가 나오게 되면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최근에 나온 건 호재죠. 결과적으로 최근에 나온 거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지금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이전만큼 좋지가 않고,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되기 전만큼 지금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스처가 나오더라도 굉장히 큰 상승까지 이어지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으나, 그런 유화적인 부드러운 제스처가 나오게 된다면 어떤 반등이나 변동성 그리고 짤막한 상승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다. 그 정도 코멘트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늘은 시장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 관련해서 좀 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어서, 일단 하락의 이유는 아셨죠? 하락의 이유는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하락의 이유는 경기 전망을 좋지 않게 보는 시장 참여자들이 경기 전망을 좋지 않게 본다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보통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 이전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금요일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사람들이 놀랬죠. 놀랬고 급락을 했고, 뭐 사실 그 금리는 다시 재역전되면서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요. 뭐 경기 상황은 좋게 충분히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현재 나온 그런 시그널, 시장이 보내주는 시그널은 시장이 우리에게 주는 시그널은, 신호는 좋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생각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시고, 금요일 시장 움직였던 섹터랑 그 종목들을 좀 볼 텐데, 아무래도 지금 해외 증시 상황이 안 좋고 월요일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 될 것이라고 거의 확신을 합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금요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다음 주에 영향을 주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평소보다는 영향을 적게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시장 급락이 더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 참여자로서 뭐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는 거는, 시장이 좋을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안 좋은 시장도 올 것이고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그런 상황이 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잘 대응을 하면서 또 우리 뭐 10월에도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결과적으로 잘 이겨내고 또 그보다 더한 그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둬내면서 또 꾸준히 잘 가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또 한번 위기가 오는데 위기라기보다는 또 힘든 시기가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런 식으로 정량화돼서 반복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좋을 때는 또 뭐 한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계속 좋을 때도 있고요. 또 안 좋을 때는 또 몇 달 동안 계속 안 좋고 이럴 때도 있긴 하죠. 그래서 뭐 항상 정량화된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반복되는 건 맞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안 좋을 때는 뭐 또 짜증내거나 뭐 멘탈을 잃어버리고 또 원칙에 맞지 않는 행동들이나 어떤 감정적인 행동들을 한다고 해서 시장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뭐 성과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최대한 잘 버티면서 최적의 판단을 열심히 최선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를 잘 잡으시고, 그래서 오늘은 마인드나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길게 해드렸고요. 섹터랑 종목 조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금요일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집단적으로 움직였던 것을 얘기하자면 미세먼지 관련주죠. 그래서 하츠랑 대유 위니아 그리고 나노 그리고 누리플랜 이 정도가 이제 정부의 이제 미세먼지 관련 추경 검토 소식 때문에 금요일날 당시에 추경 검토 소식 때문에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왔고요. 지금 미세먼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주말에 먼지가 없었죠. 거의 먼지도 없었고 정말 좋은 날씨,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날씨였는데 하지만 지금 미세먼지 관련주가 움직이는 거는 기존의 모멘텀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움직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성,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미세먼지가 좋더라도 또 이제 중국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은 갑자기 확 안 좋아지는 거는 순간이거든요. 한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결이 됐다고 볼 수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시적인 평화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또 준비하는 게 있고, 그리고 앞으로 미세먼지는 다시 꼭 올 거기 때문에 꼭 올 거라고 거의 뭐 높은 확률로 예상되죠. 중국 쪽에서 바람 불어오면은 거의 변함없이 미세먼지가 아주 심해졌기 때문에 또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또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주들 움직여줬고요. 개별적으로는 이제 토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 지금 아기상어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아기상어 관련한 토박스 코리아가 지금 금요일날 강세를 보여줬는데, 그 빌보드 키드 차트가 있습니다. 빌보드 키드 차트에서 1위 아기상어 동료가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게 된 그런 소식, 그리고 빌보드 핫백에 지속적으로 랭크, 그러니까 빌보드 차트 지속적으로 랭크가 되어 있는, 지금도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식 때문에 그런 점들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인 움직임을 더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을 더 만들어 줄 수가 있어서 일단은 관심주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지금 액면 분할이 있어서 신고가에는 안 잡히는데, 어쨌든 간에 수정 주가를 사용하면은 신고가로 볼 수가 있죠. 신고가로 볼 수가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진해 거담제, 그러니까 기관지에 작용을 하는 그런 약인데, 그게 매출이 상당 부분 많이 늘었다는 소식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매출이 많이 늘었다. 사실 먼지가 심해지면 그 기관지에 대한 어떤 악화, 사람들의 기관지 건강이 악화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에 따른 뭐 약이나 보조제가 더 잘 팔리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보령제약의 진해 거담제
가 이제 잘 팔린다는 그런 소식과 인식, 미세먼지 관련주로 인식이 되죠. 그래서 뭐 안구 관련, 안구 건조증 관련한 이제 주식들이라던가 혹은 기관지 관련한 주식들도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도 작용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증가 기대감, 카나브 패밀리의 실적 증가 기대감, 고혈압 신약이죠. 카나브 패밀리의 실적 기여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작용을 같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은 기관계의 순매도가 좀 아쉽고 외국인의 순매수는 많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거래 급증과 어떤 매물대를 뚫어주는 그런 모습이 좋아 보이죠. 근데 대외적인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지금 모든 주식에 다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다 조식을 할 필요가 있고, 뭐 오늘도 체크를 해드렸고 영상으로 체크를 해드렸고, 그리고 슈퍼먼키 주식투자 네이버 카페에 또 글로써 종목들을 정리를 해드릴 건데, 시장 상황이 안 좋고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조심을 할 필요는 있다는 점, 그 점은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정도 체크를 하고 끝내겠고요. 일단은 뭐 평소에도 항상 그래왔듯이 그래도 경험이 많고 멘탈이 강한 제가 항상 그래도 멘탈 잘 잡아드리고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러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항상 그렇게 해드리기로 약속을 했었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뭐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뭐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려서 그렇지 사람이 참 쉽게 잊게 되는데,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도 정말 끔찍하게 안 좋았었기 때문에 안 좋았었던 적은 많았어요. 그리고 또 때가 오면은 또 눈부시게 빛나도록 또 좋을 때도 많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또 많이 벌었다가 또 많이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정말 결과적으로 우상향 시킬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돈을 벌고 돈을 잃어서 그냥 과정이죠. 그냥 과정일 뿐입니다. 중간 과정일 뿐인데, 중간 과정에서 내가 어쩌다 보니까 돈을 많이 잃었어. 시장이 안 좋아.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번 돈과 잃은 돈이 똑같더라면 나는 실력을 많이 얻었습니다. 경험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나중에 평생을 보시고 미래를 보시고 재테크를 뭐 1년만 하고 재테크 그만두실 거 아니잖아요. 사실 사람 평생 동안 돈이 필요하고,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그때는 뭐 그냥 만족하면서 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니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편안함에 대한, 그리고 물질적인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욕심을 내는 건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고, 오히려 권장되는 거죠. 돈 욕심을 내야 경제가 발전하고 풍족해지고 사회가 발전하고 그런 겁니다. 재테크 평생 하실 건데, 그렇게 하실 거면 가장 효율적이고 폭발적이고 강력한 재테크 수단인 주식 투자에 대한 경험을 얻고 기술을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실력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다음에는 내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거고, 더 좋은 판단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내가 우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물박 세상을 아예 상상조차 못해요. 근데 점점점 알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깨닫게 되면은, 아, 이게 정말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특히 월요일 시장은 상당히 혼란스럽게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또 잘 이겨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주식 투자가 항상 좋지만은 않을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많이 말씀드렸어요. 항상 좋지만은 않을 거고, 그 사람의 진가는 안 좋을 때 드러나는 거고, 여기서 넋 놓고 멘탈 깨지고 나면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또 사람들은 이미 수익 많이 먹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시장 안 좋고 막 이래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딴짓하고 일하고 있다가 기회 다 놓치고, 또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막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고 막 시장이 아주 좋아요. 이제 그때 또 다시 들어가면 또 고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신 차리고, 일률화됐다기보다는 원칙적이고 그리고 꾸준한 매매를 통해서 항상 이제 평균적인
그런 승률과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쌓아서 우상향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사실 정답이고요. 그 유일한 재테크 이제 주식 투자 방법의 가장 효율적인 주식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항상 저는 제 힘이 닿는 데까지 항상 이제 도움을 많이 드릴 거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힘내시고 또 다시 오겠습니다. 다시 또 오겠고요.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